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2011년도, 10년도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년 이상 나름대로 투자를 해보니까 알게 된 제가 지방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확고하게 만들어진 투자 원칙 10가지, 기준과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까지 가격이 조정받았던 지역, 그 다음에 계속 하락했다는 얘기죠. 아무도 저 지역에 왜 투자를 해? 거기 사시는 분들마저도 여긴 아니야, 여긴 아무도 지금 투자해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지역 있죠. 공급이 과다되고 입주 물량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가격이 계속 조정받던, 근데 점차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점점 이제 많았던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관심적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향후 이제 미래를 봐야 되겠죠. 2, 3년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 기존에 필요한 물량보다 부족한 지역 있죠.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요즘에 분석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죠. 또 분석 블로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타자 몇 번만 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지역을 또 중점적으로 점점 후보군을 축소한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지방에서 일자리가 그나마 탄탄한 또 산업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지역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 뉴스라든지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지역을 뉴스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어떤 기업이 위치되고 있는가, 여기 있는 시장이라든지 뭐 어떤 광역 지자체 그런 장님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있는 뭐 기업들이 핵심이죠. 일자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신설될 것인가, 대기업들이 또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구 유입이 주변 지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죠. 꾸준하게 되고 있는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등의 이런 계속적으로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인구 분야, 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뭐 20만 명, 누구는 뭐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기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3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런 도시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요. 실제적인 내 투자금 있죠. 내 시드머니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투자하는데 뭐 물론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야 뭐 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게 그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뭐 전세 매매 갭이 그 정도 되는 그런 안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는 해당 지역에 동네가 있을 건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뭐 해당 지방이라면 가장 핵심 지역인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핵심, 거기에 있는 구축이라도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많고 그 구축도 입지가 좋은 구축이 있겠죠. 평당가가 좀 높은 그런 동네에 있는 구축을 그나마 선택하는 것이 추후에 혹시나 뭐 리스크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되지 않은가, 제가 계속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기더라. 그 지방에서는 그 핵심적인 딱 동네가 있거든요. 그쪽을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적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일곱 번째, 특히 지방은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쪽이든 뭐 지방 핵심 지역이나 여러분들 많이 분석해 보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는 아파트 주변에 관공서가 있다든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서 이런 주변 살기 좋죠. 그 다음에 학교들 주변에 많으면 좋고, 또 학군이 또 유명한 그런 지방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보로 마트가 가능한 지역인가, 공원이 주변에 있는가, 버스터미널이 가까운가,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중요하고, 교통이 좋은 곳, 그냥 사방팔방 딱딱 해가지고 IC 쪽으로 빨리 빠질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상권이 또 주변에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겠죠. 주변에 뭐 이렇게 딱 지도상으로 보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사업지역이 많은 곳인가, 뭐 여러분 말씀하시죠. 뭐 너덜너덜리 뭐 슬리퍼 신고 도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스타벅스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있는 것인가 등등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지방의 핵심적인 이런 제가 말씀드린 쭉쭉 이런 지역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전세를 놓겠죠. 저는 이제 전세갭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세를 놓을 거라면 반드시 해당 위치, 그 동네 있죠. 그 동네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 그 해당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세가 부족한 지역, 이 전세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민들, 실수요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실거주로 많이 살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 계속적으로 돌아서 살고 애들 키우고 계속적으로 일자리도 가깝고 주변에 상권이 좋고 살기 좋기 때문에 그 지역 인기가 많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 전세 상승이 예측되는, 그나마 예측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홉 번째, 저는 절대로
단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해가지고 팔고 사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소 4, 5년. 왜냐하면 더더욱또 요즘에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전세가 요즘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다 보니까 2년 뒤에 또 이분이 뭐 5% 내외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확률이 높죠. 2년 플러스 2년, 4년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보수적으로. 이유는요, 이 4년 뒤에,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나서 실제적으로 시세가, 전세 시세가 올라가지고 실제 실거래가로 그 주변 시세로 그 해당 그때 가서 4년 뒤에 그 시세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때 또 팔아야 되고, 또 그때 이분이 이사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해가지고 최소 저는 장기적으로 몇 년간 최소 4, 5년 이상은 보유할 만한 이런 아파트를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잘 분석해가지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될 것이 예측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말씀드립니다. 제목 10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자입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세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뭐 얼마나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실 건데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몇 억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직장에서도 위태위태한데 근데 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기 넣어가지고 막 몇 억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바에는 내 자산을 투자를 해서 현명하게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상승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회사 내가 나올 것인가도 걱정하지만 TV 보시면서 연예인 걱정하시고, 운동선수 연봉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저 선수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잘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내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내 가족 걱정, 뭐 양도세 내고 복비 내고 자산세 내고 등등 해서 세금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 돈 다 내고서라도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남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돈이 은행에 넣어서 뭐 제로금리 1%, 2% 금리에 내가 연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투자해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의 이익을 나는 내는 것에 그럼 나 베팅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거나 내가 공부를 좀 했다거나 부동산 책이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오늘 네가 말한 10가지 누가 모르냐, 다 아는 상황 아니냐, 기초적인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뭘 대단한 뭐 정보 인장 뭐 뚝뚝 떠들어내면서 뭐 10년간 투자해보니까 뭐 알게 된 10가지 원칙이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공부를 했던 것을 통해서 실전 투자를 하고 행동하고 내가 세금도 한번 내보고 부동산 소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대화도 해보고 임장도 가보고 실전 투자를 거쳐가지고 세입자까지 다 계약을 해서 이 부동산 한 사이클을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내가 팔고 뭐 내 자산적 상승 가치를 아는 것, 계속적으로 내 경험과 노하우 쌓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뭐 알고 내가 엄청난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 삶을 바꾸거나 이것은 내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기초적인 지식만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저스트 두잇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단 한 분이라도, 영상 보시는 한 분이라도 나 지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관심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오늘 10가지 제가 쭉 정리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분 투자에 계속 뭐 써먹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그분 투자 나중에 현장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 이런 기준으로 다코스라는 사람 기준대로 내가 한번 투자에 적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추후에 좋은 결과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할 이런 좋은 뭐 영상의 기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기초적인 것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보시면서 정리도 해보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